우리가 이제 신호화 시스템이란 과목으로 오늘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온라인으로 선학습을 한 후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은 컨티뉴어스 타임이면서 피리어딕한 것이든지 아니면 에이피리어딕하든지 두 가지 신호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연속 신호만 하는 거죠. 이번 학기에는 연속 신호만 하는데 결국은 그 신호가 피리어딕하냐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 신호의 형태가 성질이 특성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이 첫 번째 이론이 어떤 거였냐면 카다피 이론이라고 그래서 CA 따로 DP 따로 이랬어요. 그래서 C는 100% A로 통하고 D는 P로 통한다라는 이론과 더불어서 오늘은 그런 피리어딕하고 에이피리어딕이 있는데 이제 피리어딕이라는 말에다가 여기다가 A를 붙이면 이게 바로 에이피리어딕이에요. A란 말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다. 피리어딕이 아닌 것과 피리어딕한 것하고가 있다면 요 피리어딕한 것은 파워 신호이고 그래서 수식을 몽땅 다 파워 형태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파워 신호이고 에이피리어딕 신호는 에너지 신호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신호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전력 신호가 있고 에너지 신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카다피 이론에 뒤따르는 이론으로서 그래봤자 이 두 개뿐이 없어요. PPI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결국 이제 그래도 우리가 기분 좋게 피리어딕 신호는 반드시 파워 신호이고 에이피리어딕 신호는 에너지 신호다라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수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그렇게 분석이 됐고 어떻게 합성이 되는지가 이해가 된다고요. 자, 여기도 이제 대표 선수로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설명한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설명했는데 자, 요거하고 요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에너지 타입이에요? 아니면 파워 타입이에요? 파워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파워라는 개념은 에버리지, 평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에버리지가 느껴집니까? 에버리지가 느껴져. 에버리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죠. 여기 시간으로 나눠지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나눠지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시간만 곱했다 뿐이지 안 나눠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 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이거를 구하는데 x 오브 f를 구하는데 자, 이게 저쪽까지 보여야 되는데 늘 걱정이네.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두 가지 타입이 있단 말이면 첫 번째 지금 저기에 나타난 것처럼 지금 분석식이니까 분석식을 봅시다. 주파수 영역이에요. 그래서 1번이라고 쓰면 안 되고 1 이럽시다. 첫 번째 분석식으로서 x 오브 f를 뭐라고 썼냐면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x 오브 t라는 신호 속에 2의 j 2파이 ft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물어보는 내적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내적하는 식인데 이게 저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x 오브 t에다가 2의 j 2파이 ft를 곱하고 컨주게이트를 취해서 그래서 모든 시간에 대해서 요 속에 요게 얼마나 있는지를 지금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매칭을. 모든 시간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것으로 가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에버리지가 없다고요. 나눠주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 타입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타입을 가리켜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이 타입을 에너지 타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에너지 타입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X 오브 T는 요거는요. 요거는 A란 말이에요. A 피리어딕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피리어딕이라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타입으로서 우리가 다룰 것은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이거를 두 번째로 다룰 거예요. 이걸 두 번째로 다루고 첫 번째 타입에 또 어널리시스하는 분석하는 식이 있는데 결국 그것도 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이라는 것은 X가 있는데 아직 어떤 형태인지는 아직 몰라요. 모른다고 보고 그렇지만 이것도 X 오브 T가 있어서 그것을 분석해 보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왜 알고 들어가야 되냐면 이 경우에는 이 A 피리어딕하다라는 신호는 뭘 뜻하냐 하면 A 피리어딕한 신호는 어떤 주파수가 특별히 강조되는 게 없이 모든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얘기해서 우리 그 전력 신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력 신호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60Hz라고 했죠. 그럼 60Hz가 두드러지잖아. 60Hz의 배수만 있다고 거긴 주파수가. 그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A 피리어딕하기 때문에 60Hz 그딴 거 없단 말이에요. 모든 주파수를 다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모든 주파수를 다 갖고 있는 걸로 지금 내적을 한다고요. 그러나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에 J 여긴 피리어딕을 볼 거예요. 피리어딕을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F0라는 특별한 주파수가 있는데 이 특별한 주파수의 배수만 존재한다. 배수만. 그래서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2파이 F 제로에다가 쓰고 뭐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된다. 내적을 하되 여기처럼 이 F라는 것은 어떤 주파수든지 가능하다 그런 뜻이고 요거는 모든 주파수를 의미하고 요거는 F0라는 주파수를 의미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K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K 고조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60Hz의 고조파 120Hz짜리도 가능하고 180Hz짜리도 가능하고 고조파가 있다가 하모닉스를 영어로 말하면 하모닉스라는 개념.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K번째 F0이지만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쓴다고요. 왜요? F0라는 것은 그 펀더멘털 프리퀀시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의 몇 번째 고조파 이것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0번째 고조파도 있어요. 0번째 고조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DC라고 그러는 겁니다. DC도 있고 첫 번째 고조파 그럼 펀더멘털 프리퀀시고 두 번째 고조파 세컨드 하모니, 서드 하모니 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요거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X 오브 T에다가 이것도 내적하는 건 똑같거든요. 내적을 하는데 2에 J 2파이 K F0T를 내적하는 것은 똑같고 요게도 컨주게이트를 취했어요. 왜냐하면 내적할 때 이게 복소수기 때문에 컨주게이트를 취해서 패턴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시간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시간에 대해서 할 때 피리어딕한 거기 때문에 피리어드 상에서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한 피리어드 상에서만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저 수식에서 우리가 안 보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평균을 구한다는 개념이 없었죠.
여기는 평균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해줘야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주기 동안 했으면 한 주기로 이렇게 나눠줘야 에버리지라는 개념이 된다고. 왜 그러냐면 신호 자체가 결국은 여기는 파워 신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주면 이게 무한대로 가요. 네? 여긴 거꾸로 에너지 신호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 간격이 얼마입니까? 이무한대죠. 무한대로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죠.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신호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분석할 때 이거하고 이거가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시간으로 곱해줬는데 시간으로 안 나눠줬다 그런 개념이고,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암페어라고 그러면 암페어 곱하기 세크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거는 암페어 곱하기 세크했다가 다시 세크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건 암페어라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신호가 전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은 굉장히 큰 강입니다. 여기 이 강, 아이고 아까 지워버렸네. 카다피 이 강도 큰 강이듯이 이 강도 굉장히 큰 강이라고요. 못 넘어가요. P는 무조건 P예요. A는 무조건 E란 말이에요. 그 신호가 그렇게 분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컨티뉴어스 타임은 똑같지만 피리어딕하냐 에이피리어딕하냐 해서 피리어딕한 거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을 거고 요걸 두 번째 타겟으로 삼을 거다. 그러니까 피리어딕 신호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C예요. 컨티뉴어스 타임이면서 피리어딕이라는 신호를 다룰 것이고, 두 번째는 컨티뉴어스 타임은 똑같은데 A 피리어딕을 다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다피 이론에 의해서 CP는 주파수 영역에서는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C에서부터 A가 오겠죠. 카다피 이론이니까. 그럼 P는 어디로 통할까요? D로 통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디스크릿 에이피리어딕한 주파수식이 된다 이런 얘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CA라고 한다면 C가 A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A는 또 어디로 통해? 이것도 C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디 있느냐? 그럼 바로 요식이라고. 요식을 보세요. 둘 다 CA예요. 자, 여기서 요게 C라는 건 확실하죠? 컨티뉴어스 타임 확실하죠? 그럼 이게 에이피리어딕하다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잖아요. 상대편을 보면 0에서부터 T 뭐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0에서부터 F 이렇게 안 하고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시간마다 다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주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컨티뉴어스 프리퀀시죠. 컨티뉴어스 프리퀀시면서 상대방 그것을 이쪽은 이제 그 합성하는 쪽인데, 합성하는 쪽을 봐도 모든 주파수라는 것은 주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각각 독립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60Hz하고 120Hz도 독립적인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 전력신호에서는 어땠어요? 60Hz하고 120Hz는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60Hz의 제2고조파인 것이지 새로운 주파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런 수식이 된다라는 것이고, 자 해서 우리는 요식을 먼저 대표 순서로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아주 쌈박해 보이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씁니다. 어떻게 쓸 것이냐 하면, 결국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순서가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쪽에 첫 번째가 컨티뉴어스 피리어딕하고 그리고 디스크릿 에이피리어딕한 이런 거. 여기서 컨티뉴어스 타임이고 요건 디스크릿 프리퀀시입니다. 이쪽으로 있는 건 프리퀀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은 시간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써놓읍시다.
시간 영역에서 컨티뉴어스 타임이고 피리어딕 타임이면 주파수 영역, 이쪽은 주파수 영역입니다. 이쪽에서는 주파수 영역에서는 디스크릿 인 프리퀀시고 에이피릭 인 프리퀀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두 식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두 번째 식부터 분석부터 우리는 썼죠. 어떻게 썼냐고요? x of k라고 쓰고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x of k의 f0라 이렇게 말했어요. f0라는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고조파들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x of t에다가 2의 마이너스 j 2파이 k f0 t를 내적해 주되 한 주기 동안 해주면 되고 그것을 전력 신호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수식을 쓰기보다는 이제 계속 이어질 거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디스크릿 타임 아니죠. 지금 우리는 컨티뉴어스 타임 배우죠. 컨티뉴어스 타임이면서 푸리에 시리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건 디폴트로 빼서 그냥 푸리에 시리즈라고 말할 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로서 x 오브 t가 200에 2파이 60t 이런 신호가 우리 가정에 이제 공급이 되잖아요. 전력 신호로 2파이 코사인이라고 합시다. 2파이 코사인 2파이 60t 이런 게 공급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바로 푸리에 시리즈라고요. 우리는 푸리에 시리즈를 익스포넨셜 형태로 쓰지만 저쪽에 이과 계통의 물리학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시누소이다를 주로 써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알죠? 100에 2의 마이너스 j 2파이 60t 플러스 100에 2의 j 2파이 60t가 된다는 걸 알아요. 익스포넨셜리. 그러니까 이게 바로 푸리에 시리즈라고. 이게 바로 푸리에 시리즈로서 그렇다면 여기 x 오브 k라는 게 뭘 뜻해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00, k가 1일 때는 100, 그리고 k가 0일 때도 0, k가 2일 때도 0 이렇단 얘기예요. 이해됐죠? 요게 우리가 먼저 배울 것인데 continuous time이면서 periodic in time의 그런 개념으로서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푸리에 시리즈라는 걸 배울 것이고 두 번째는 continuous time이면서 aperiodic한 신호를 다루는데 그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continuous in frequency aperiodic인 신호로 나타난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식이 x 오브 t가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f의 2의 j 2파이 ft dt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요식하고가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데 이건 원래 신호입니다. 원래 신호인데 요거를 이제 분석할 때는 x 오브 f라고 해서 x 오브 t의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t d 요건 f네 f dt 해서 에너지 신호기 때문에 모든 시간에 대해서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였고 이때는 이쪽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Continuous Time Fourier Series 또는 디폴트로 Fourier Series 이렇게 부르는데 이쪽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이걸 뭐라 그러냐면 Fourier Transform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Fourier Series라고 그러면 요거 뭐라 부를까요? 요거가 뭘까요? 요거는 X 오브 T가 Fourier Series다 그런 뜻이에요. X 오브 T가 그게 푸리에 시리즈로 표현하면 저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푸리에 시리즈라는 말은 변형을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것을
그 고조파를 가지고 표현해 보라 그런 뜻이에요. 푸리에 시리즈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나 마찬가지죠. 시리즈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이거 생각나잖아요. 2의 x를 맥클로린 시리즈로 표현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아니죠.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x 3승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 시리즈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요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퀄에 이퀄. 시리즈라는 건 이퀄입니다. 이퀄로 요런 파워 형태를 가지고서 표현해 본다 그런 얘기. 여기는 뭐 갖고 표현하냐 하면 요거 갖고 표현해 본다. 요거 가지고 표현해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푸리에 시리즈라고 그러고 요거는 여기 합성식을 푸리에 시리즈라고 그러고 여기는 분석식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푸리에 시리즈하고 푸리에 트랜스폼을 동등하게 놓고 보면 그건 정말 바보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 1번을 합성식이라고 할 겁니다. 2번을 분석식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분석해 보는 거니까. 1번을 합성이라고 그러고 2번을 분석이라고 한다면 그냥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억력을 조금 함양시키기 위해서 푸리에 시리즈는 무슨 식의 합성식입니다. 푸리에 트랜스폼은 분석식이. 그러니까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격이. 그거 명심하세요. 철이야. 많이 졸립지? 정신 차리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럼 요걸 뭐라고 부르냐? 요게 푸리에 시리즈라는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요건 뭐라고 부르냐? 요건 푸리에 시리즈 계수라고 불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푸리에 시리즈 계수. 그리고 요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요걸 뭐라고 부르느냐? 푸리에 트랜스폼 인버스다 이렇게 불러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불러요. 물론 여기는 컨티뉴어스 타임이기 때문에 디폴트로 CT 이런 말 안 붙인 거죠. 실제적으로는 CTFS고 그리고 CTFS의 계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고 이쪽은 CTFT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고 여기도 CT 아니지 ICTFT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린 이제 제일 대표 선수 되는 거는 디폴트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2학기 때 되면 요걸 배울 거예요. 그때는 이거 붙여야 되겠죠.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 이쪽엔 이거 대신에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배울 거예요. 그렇게 두 개를 배운다고. 푸리에 시리즈 하나, 푸리에 트랜스폼 하나.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 하나,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하나.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의 대표 선수로서 지금 이렇게 나타냈을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결국 네 가지 타입이 요 안에 다 들어있다. 카다피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게 PPI의 이론이라는 거다. 피리어딕 신호는 파워 신호로 에이피리어딕 신호는 에너지 신호로 이해하면 수식이 이해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이 수식이 다 뭐예요? 그놈이 그놈 같잖아. 인테그랄 하는 건데 뭐 F 대신에 T를 쓰고 뭐 이런 것만 차이가 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헷갈려요. 아주 헷갈리는데 그러나 어쨌든 카다피 이론과 PPI의 이론을 접목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럼 놀랄 일도 없고 힘들어할 일도 없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쑥쑥 한번 가봅시다. 쑥쑥 한번 가보기를. 자, 카다피 이론에다가 PPI의 이론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 우린 이거 먼저 한단 말이에요. 피리어드부터 한다고요. 그래서 1타입이 CP in time인데 결과적으로는 카다피 이론에서 DA in frequency가 된다. 이거 그래서 DA라는 게 여기 보이잖아요. 그리고 A 피리어딕하다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피리어딕하면 이것도
적당한 데까지 더해줬다가 여기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게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 주기 동안 해주고 시간으로 나눠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ontinuous aperiodic in time은 continuous aperiodic in frequency이기 때문에 아까 대표 선수로 나왔듯이 그대로 나온다. 이 형태를 우리 1학기 내내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숨을 좀 고르게 쉬면서 가파르게 왔는데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신호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우선 연속 시간 신호, 그냥 줄여서 연속 신호라고 말합니다. 연속 신호가 있고 이산 신호가 있고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 디지털 신호가 있는데 이건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가 곧 연속 신호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요거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게 디지털 신호라는 건 뭐냐면 시간적으로도 이산이지만 크기적으로도 이산이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온도가 실수값으로 존재해요? 아니면 정수값으로 존재해요? 실수값이죠. 연속적인 크기잖아. 근데 TV에서 말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 정수든지 아니면 소수점 뭐 두째짜리가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잖아. 그건 뭐냐면 디지타이징을 하는 거예요. 퀀타이제이션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연속 시간이더라도 이쪽으로 이산 값일 수 있고 이쪽으로 이산 신호일지라도 이쪽으로 연속 값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디지털 신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디지털 신호는 뭐냐? 이쪽 시간축으로도 이산, 크기도 이산, 그걸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막 우겨요. 그러면 우기면 누가 이겨? 무연아, 누가 이겨? 너 저기 미국 갔다 와봤지? 그럼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구한테 져? 미국 안 가본 친구한테 지잖아. 그지? 우기는 사람이 이기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우기기 때문에 막 이게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디지털 그러면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이산, 크기적으로도 이산, 그렇게 딱 그냥 고정해 놓으라고요. 주기신호, 비주기신호인지 알겠죠? 주기신호는 뭐라고요? 전력신호. 비주기신호는요? 에너지신호. 끝.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PPR니까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결정신호와 랜덤신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저렇게 코사인이든지 익스포넨셜로 표현하는 건 결정신호라는 얘기예요. 랜덤신호라는 것은 좀 그 어떤 범위 내에 있다라는 랜덤 값으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랜덤 신호에 가깝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결정 신호라고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랜덤 신호는 나중에 이제 고차원적으로 조금 정도를 높여서 배우게 되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뭐 지금 설명은 다 했지만 연속 시간 신호를 연속 신호라고 불러서 CT라고 표현하고 이산 시간 신호를 이산 신호라고 해서 DT라고 표현하며 여기 연속 신호라는 건 뭘 뜻하냐면 독립변수 t가 연속적인 시간 축상에 위치다. 요거는 독립변수를 그 시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기 때문에 간격의 몇 번째인가만 중요해요. 그래서 n번째다라는 독립변수 n을 쓰게 된다. 그러나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t는 세크라는 단위를 갖고 있지만 이거는 단위가 없어요. 몇 번째니까 그런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자, 샘플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t마다 every ts second마다 여기서 첨자 s를 쓴 거는 샘플링이란 뜻이에요. 샘플링을 하게 되면 연속 시간 신호가 있을지라도 일정한 간격으로 ts만큼 이렇게 샘플링을 하겠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이걸 이제 그 공식적으로 쓸 때는 구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쓸 때는 요거는 소괄호, 요건 대괄호 쓰지만
그냥 막 필기하고 이럴 때는 그냥 소괄호로 다 써도 괜찮아요. 그때는 이제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샘플링 간격을 T 서브 S라고 쓴다.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는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쓴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화해야 된다. 분명히 10.1234567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10.1234567이든지 10.12000이든지 다 10.12 또는 10.1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퀀타이제이션은 다대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 값을 한 값으로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퀀타이제이션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거기에는 속한 그 실수값이 무한대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퀀타이제이션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신호가 있는데 이걸 연속 시간 아날로그 그리고 이거는 연속 시간 디지털. 야, 이것도 조금 우리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썼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결국 이제 퀀타이제이션이 됐느냐 그걸 디지털로 본 거예요. 연속 시간 디지털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러네. 하여튼간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산시간 값이 뭐 어떤 값이든지 취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이거는 이산시간 디지털이다. 그런 주기 신호란 그런 뭐냐 주기 t를 가지고 있다면 t 시간 후에나 2t 시간 후에나 100t 시간 후에는 똑같은 값을 갖는다. 저 식으로 이제 대표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주기 그런 경우에는 기본 주기를 t0가 했을 때 t0분의 1은 f0라고 써서 저걸 기본 주파수라고 한다. fundamental frequency라고 하고 fundamental frequency라는 개념은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두 가지를 다 쓸 거죠. 어떤 두 가지를 쓸 것이냐 하면 이걸 쓸 거란 말이에요. fundamental frequency라는 것은 t0분의 1을 쓸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f0에다가 2파이를 곱해서 이걸 오메가 제로라고 쓰는 것도 주파수라고 그런다. 실제로 이게 각주파수죠. 레디안 주파수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요거하고 더해서 요게 t0분의 1이라는 걸 늘 기억해서 이게 어떤 문제를 늘 이제 이렇게 쭉쭉쭉 가세요. 쭉쭉쭉 가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2파이 오버 t0에 해당된다 라는 것이요. 또 하나 눈에 보이는 대로 제일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주파수라는 개념하고 시간이라는 개념은 역수관계다. 예? 그러니까 주파수가 인터벌이 길면 주파수는 짧고 뭐 이런 역수관계니까 세크하고 헬스하고의 그 역수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 신호가 저렇다면 비주기 신호야. 요거 하나만 있으면 비주기 신호겠죠. 요거 없지.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거 주기잖아요. T0 주기만큼 또 나타나잖아요. T0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없애요? 없애는 건 말이 안 되고 T0를 점점 크게 해요. 예? 주기를 점점 크게 하면 이게 밀려날 거 아니에요. 무한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주기 신호가 되는 거예요. 수식적으로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정연파 신호. 결국 이제 정연파, 저것처럼 위에 있는 것처럼 정연파 신호를 사용하든지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 익스포넨셜을 사용하든지 그랬을 때 기본 주기가 있고 기본 주파수가 있는데 기본 주기라는 것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니까 이걸 좀 말하자면 좀 여러분의 머릿속에다 이렇게 각인을 시켜 놓으세요. F0는 T0분의 1 그렇다면 2파이 F0는 오메가 제로인데 저 수식 자체를 그냥 각인시켜 놓으란 말이에요. 오메가 제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 오메가 제로라는 건 2파이 F 제로니까 2파이 나누기 T 제로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거를 조금 좀 선호해서 잘 표현할 수 있을 때 이쪽도 이제 갈 수가 있다. 이것만 덜렁 이렇게 놓으면 이게 뭐지?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한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가는 수가 있죠. 자, 그럼 에너지 신호는 뭐냐? 왜 에너지 신호가 전력 신호가 다르냐 하면 에너지 신호라는 것은 이렇게 에너지 타입으로 에너지를 구하면 이렇게 이제 제곱을 한 것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다 더한 걸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에너지가 유한한 값인 신호를 에너지 신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60Hz짜리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요만큼 에너지를 구하면 얼마? 요만큼 에너지 구하면 왜냐하면 이게 다 에너지잖아. 다 더해야 되잖아. 요 얼만큼 되는 게 몇 개 있는 거야? 무한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무한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에너지 신호만 에너지를 구할 때 유한한 값이 되고 여기는 파워 신호인데 파워 신호를 이렇게 평균으로 구하지 않고 에너지를 구한다 그러면 빵 터지고 싱귤레리티가 되는 거예요. 블랙홀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식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1학년 때부터 2학년 오가면서 여러 가지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뭐 코릴레이션이라는 개념 혹시 어디서 배웠을까? 안 배웠다 이거지. 뭐 그냥 기억이 안 나면 다 안 배웠다 그러는 거지. 정답인데 코릴레이션이든지 뭐 이런 개념도 다 결국은 에너지 타입이냐 전력 타입이냐 두 가지가 있다고요. 컨볼루션도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 이제 이걸 그냥 한 큐에 결정을 했죠. PPR에 그러고 말았다고요. 어쨌든 그거면 됩니다. 여기 써놨네. 에너지 신호의 전력은 0, 전력 신호의 에너지는 무한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에너지 신호도 아니고 전력 신호도 아닌 신호가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그건 뭐 우리의 뭐 말하자면 이제 수학적인 개념 속에만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다 정리를 했죠. PPI로 끝내버렸다고요. 주기 신호는 전력 신호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이해가 되면 뭐 문제 없을 거예요. 자, 에너지 신호에 의해 이게 에너지 신호고 이거는 전력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런 맨 처음 봤을 때는 저게 어때 주기적인 신호인가 이럴 테지만 실제적으로 PPI로 정리한 거는 주기적인 신호가 전력 신호다이지 전력 신호가 주기적인 신호다는 아니에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만 자고 이제. 야, 일어나. 정신 차려. 이건 분명히 전력 신호죠. 그러면 이게 주기적인 신호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PPI라고 말할 때는 이제 기준을 하나 세우자라는 것으로서 주기적인 신호는 전력 신호다라고 말한 것이지 거꾸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충분 조건 하나예요. 충분 조건 하나. 근데 어쨌든지 지금 신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신호가 있다면 이거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면 전력 신호니까 얼마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무한대 나온다 그런 얘기. 그래서 무한대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주기적이지 않을 때는 한 구간을 택해서 에버리지를 구하면 되는데 이 구간을 충분히 크게 이런 개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크게 해서 평균을 구해봤더니 어떤 값이 나왔어요? 맞네. 전력 신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이쪽을 봅시다. 이쪽은 분명히 에너지 신호인데 에너지로 구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전력을 구하면 빵. 예, 빵. 그러면 전력 신호가 아니라 에너지 신호다. 이렇게 되는 것이 분명하지요. 자, 전력 신호라는 것은 결국은 평균 신호, 평균 전력을 구할 수 있을 때 전력 신호다라는 거예요. 이거 주기적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PPI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피리어딕 신호는 전력 신호다. 100%니까 우린 자신 있게 피리어딕 전력 신호, 피리어딕 전력 신호, 피리어딕 전력 신호. 근데 이거는 시누소이다. 이거는 구형파, 이거는 삼각파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그래서 전력을 구해 평균 전력이겠죠. 평균 전력을 구해보면 2분의 A 제곱
a제곱 그리고 3분의 a제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느 게 제일 그 전력이 큰 걸까요? 당연히 이게 전력이 제일 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쪽은 a제곱. 이거는 섣불리 그냥 계산해서 알겠다, 유도해서 알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 마세요. 이런 거는 외는 거야. 그래서 구형파는 a제곱. 예? 됐죠? 그 다음에 삼각파는요 3분의 a제곱. 시누소이달은 2분의 a제곱. 오케이. 그 정도로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 것이고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도록. 결정신호라는 것은 저렇게 된 게 결정신호.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게 바로 결정신호예요. 근데 여기 보면 시타가 여기 보면 위상이 막 랜덤하게 이제 발생하도록 신호를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랜덤 신호가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6분의 파이로 고정돼 있잖아요. 결정돼 있잖아요. 이건 랜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신호를 다룰 때 결정 신호하고 랜덤 신호를 이렇게 구별해서 다루게 되는데 우리는 랜덤 신호를 다룰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쪽에만 이제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러나 요거 보는 순간 이런 거는 이미 우리의 말하자면 정복 대상이란 말입니다. 이거 보면 뭐예요? 어떤 타입? 결정 신호는 맞는 거고.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이야, 컨티뉴어스 에피리어딕이야.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이니까 푸리에 시리즈 계통이고 푸리에 시리즈 계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거는 코사인으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얼마야? 20파이니까 주파수가 얼마예요? 10짜리가 주파수 10이에요. 2파이로 나눠줘야 되니까 주파수 10짜리가 이쪽에도 5만큼 있고 반대편으로도 5만큼 있다. 마이너스 10짜리가 5만큼이다. 그런 신호다라고 얼른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분석식을 쓰기도 전에 시누소이달로 주어지면 땡큐지 뭐리야.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것도 우리 수식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으로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호화 시스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면 분석하고 합성하고 하는 것이 인테그랄이 있기도 하고 썸이 있기도 한데 어떨 때 인테그랄 해야 되고 어떨 때 썸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고 여겨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네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썸이 4개, 인테그랄이 4개, 그리고 에버리지가 4개, 에너지 타입이 4개, 수식이 8개 있잖아요.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기본적으로는 PPI의 그 위에는 카다피 이론이라는 것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하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까지 해서 PPI 플러스 카다피 이론을 정확하게 해서 나올 때마다 그걸 확인하라고. 나올 때마다 카다피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시스템의 정의. 이건 결국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하면 신호가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해주는 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입력 신호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출력 신호가 나온다. 그걸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스템을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시스템을 크게 나누면 컴퓨터 시스템이 있고 제어 시스템이 있고 통신 시스템이 있고 뭐 이래요. 그렇게 크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다시 자잘하게 나누면 소프트웨어도 시스템으로 또는 하드웨어도 시스템으로 뭐라도 이렇게 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설명했는데 우리는 이 정도로 전기회로 같은데 입력 신호가 출력 신호로 나갈 때 그 회로 자체를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연산자를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연산자를 쓸 수밖에 없는데 시스템을 이렇게 표현한다. T라고 표현한다. 근데 T라는 말이 뭘 대표하고 있냐면 트랜스폼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트랜스폼 해준다. 입력 신호를, 이게 입력 신호입니다. 입력 신호를 트랜스폼해서 출력 신호로 만들어주는 그걸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스템을 T라고 쓰기도 하고
대문자 H로 쓰기도 합니다. 대문자 H. 그리고 그 대문자 H로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대변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대변하는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는 시간 영역에서는 H of T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주파수 영역에서는 H of F가 있을 테고 H of K가 있겠죠. 두 가지 종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요것과 더불어서 요것도 쓸 거예요. 요건 컴플렉스 프리퀀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는 이렇게도 쓸 거예요. Z, 소문자 Z로 써요. 그러니까 G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할 텐데 여기 다 H 쓰잖아요. H. 여기 H 쓰잖아요. 그럴 때 이 H라는 것을 써서 Y라는 것이 H의 트랜스포메이션 X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서는 뭐라고 썼어요? T라고 썼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할 땐 연산자를 가지고 쓴다. 연속 시간일 때는 이렇게 쓰고 이산시할 때는 대가로를 쓰지만 바쁠 때는 그냥 소가로 써도 좋다. 예. 근데 유일하게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시험 볼 때만큼은 안 되겠죠. 그때만큼은 좀 구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입력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서 입력 시스템이 컨티뉴스 타임 시스템이 있어서 출력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고, 자, 이산 신호가 들어가서 이산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으로 시스템과 신호의 관계, 신호와 시스템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하고 있으니까 이 관계가 이렇게 표현되고 표출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속시간 시스템의 표현 방법,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건 이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회로에서 배웠던 게 뭐가 있어요? VT equal RIT 플러스 LDIDT 플러스 C분의 1의 I 인테그레이션, 그 이퀘이션이 바로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죠? 미적분 방정식인데 실제적으로는. 근데 미적분 방정식 한번 미분하면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펄스 응답이라는 걸 이용해서 컨볼루션 적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다 임펄스 응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저기서 말하는 소문자 H of T.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쪽에 어디 갔어요? 주파수 응답. 이거는 라지 스케일, 대문자 H of F 또는 H of K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안 다룰 겁니다. 요거는 제어를 다루는 분야든지 이런 데서 요런 걸 주로 다루고, 전달함수는 또 뭐냐? 전달함수는 요게 전달함수예요. H of Z 또는 요것도 뭐 되겠는데 요걸 주로 전달함수라고 그러고, 요거를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이 이제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냐? 시스템을 대변하는 거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알면 들어온 입력이 뭐든지 간에 출력은 그냥 구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뭐냐라고 말할 때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뭐냐 또는 전달함수가 뭐냐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뭐냐 이런 걸로 얘기를 해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자,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거를 할 거잖아요. 우리는 H of T라고 씁시다. T of 이렇게 되는 걸 시스템인데, 컨티뉴스 타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X of T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출력 신호라고 그러고, 그래서 Y는 T의 X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한 가지 여기다 덧붙일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X of T가 델타 T다. 이 신호 이제 배울 거라고요. 이 신호가 어떤 신호냐면, 이 신호가 이렇게 T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신호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신호가 어떤 신호냐면 요 폭이 타우고 요 높이가 타우분의 1이에요.
그럼 면적 얼마야? 1이죠. 근데 타우를 0으로 보내요. 그러면 폭은 0이 되겠고 높이는 얼마가 돼? 무한대가 돼. 이거로 쓰는 거예요. 무슨 신호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걸 임펄스 신호라고 그러는데 이것의 주파 성분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개수해봐. 주영아 반갑다. 응, 늦게라도 와서. 주영아 한번 대답해봐. 이 주파 성분이 뭐가 있을까? 아까 이런 신호 있었죠? 이런 신호. 이런 신호의 주파 성분은 하나다. 뭐 이렇게 간 거잖아요. 이런 신호의 주파 성분 뭐가 있을까요? 놀랄 준비 됐어요? 오케이. 없다라고요? 모든 주파 성분을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아까 이거 설명할 때 이거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F0라는 것은 T0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파수 성질이 시간 성질이랑 반대다 그랬죠. 그럼 이것의 정반대가 뭘까요? 이렇게 뾰족된 것의 정반대가. 알겠네? 타우를 0으로 보내는 반대는 타우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납작해지죠. 납작해지는 신호의 주파수 성분은 뭐가 있어요? 0 하나뿐이 없죠. 주파수 0인 거예요, 그게. 그럼 주파수 0이라는 건 주파수로 표현하면 요거 하나 달랑 있는 거잖아. 이거잖아. 시간 영역에서 뾰족하든지 아니면 주파수 영역에서 뾰족하든지. 그럼 지금 말한 것은 시간 영역에서 뾰족함. 이게 시간 영역에서 뾰족한 거잖아요. 그럼 주파수 영역에서 뭐가 된다고? 전체다. 거꾸로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된 DC라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뾰족한 거 하나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재밌죠? 이렇게 재밌다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세요.